많이 받았죠. 자, 7강 강사님을 여러분들이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여기 이제 우리가 이 1,3조 오면 제가 그냥 힘을 확 받아가지고 하는데 또 현장에 가면 계시는 게 없어요. 아이고, 참 환장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70년대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70년대 넘어서면 이제 점차 우리의 힘이 세워지고 우리가 승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가는 때가 80년대부터 진행됩니다.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각각에서 그 수호한테 총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오늘 행진은 어디 하시노?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투쟁이 몸물처럼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회민주화 운동을 했던 주력 부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이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0년 5월 달에 우리 대학생들이 10만 명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민주화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와에서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으로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야 원로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민주당 계열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 이렇게 투쟁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솔직히 노동자들이 나서가지고 뭐 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오히려 대학생들이, 이 청년들이 사실 목숨 걸고 투쟁을 한 것도 당시에는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그래서 80년 5월달이 들어왔습니다. 이 5월달에 민주화 운동이 벌불처럼 번지자,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등장했습니다. 누가예요? 전대가리. 여러분들이 아는 전두환 노태우입니다. 우리가 1960년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윤보석은 이래가 지금 하시고, 박정희가 등장해서 군사하고 대탄을 일으켜서 우리 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들을 다 뺏어버리고 노동자가 해산했잖아요. 전두환도 마찬가지겠죠.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가 군부 아닙니까? 정권을 최규하 대통령이 하던 정권을 군대를 이용해서 뺏고 정권을 잡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에는 작전 지휘권이 있다 없다? 자, 공수부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출동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하면 안 되고 조한미군 사령관. 그래서 공수부대가 광주, 왜 하필은 광주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두환이가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런가? 왜 전라도를 선택했을까요? 아직도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두환, 노태우 이런 일당들은 공수부대를 이끌고 5월 17일 계엄령을 내립니다. 전국에 계엄령을 내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민주화를 요구하거나 시위하거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광주의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무참하게 시민들을 학살합니다. 여러분들이 광주에 공익원에서 가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봤을 거 아니니? 네, 광주 시민들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통계 잡힌 것은 3,000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학살도 그냥 학살이 아니고 학살 사진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완전히 짓이겨 죽인 시체, 그 다음에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인 시체, 그 다음에 지금은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체, 이런 죽음들이 광주시에 널브러지게 됩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아직도 시체가 다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아니요. 몇 년이죠?
40년 솔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진상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남 도청 앞 오후 1시경 11공수의 집단 발표가 시작됐다. 군의 사격은 메가폰으로 사격 중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약 10분 동안 계속됐다. 이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가? 그리고 몇 사람이 죽었는가? 진실은 오늘까지도 밝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5월 18일이 광주민주항공 기념일인데요. 그 점에 광주 국립묘지 가면 거기 참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광주 학살이라고 하는데, 이 광주 학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진실을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만 해도 이 사실은 비밀이었습니다. 비밀. 우리 강봉재 동지 계시죠? 네. 네, 제주도 4.3항인데 8만 명의 도민들이 그렇게 죽음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이렇게 알려지는 거지, 그것도 완전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진실에 대해서 완전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 학살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아직도 시체도 못 찾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광주 학살 진짜 주범이 누구냐? 예, 전두환이냐? 아니면 주한미군 사령관이냐? 이것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자료가 한 달 동안 사라지다 했잖아요. 5.18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진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왜 5.18 당시에 그렇게 광주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느냐? 예. 그것은 전두환 노태우가 월남전에 갔다 왔습니다. 월남전에. 베트남전이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월남전이라고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베트남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이 세계 최강국하고 3번 전쟁에서 3번 이긴 나라예요. 영국, 프랑스, 미국. 이 세 나라를 이긴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처럼 조선 독립투쟁하는 거예요. 민족해방투쟁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이 그 독립투쟁을 박살낸 거죠. 예, 거기에 우리 한국군들이 파병을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 가서 미군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학살하는 방법을 배우고 오죠. 그래서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는 200년도 안 됩니다. 아시죠? 예, 미국 하면 욕하면 큰일 같지는 그렇지만, 미국은 200년 역사밖에 안 돼요. 미국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신대륙 맞습니까? 거기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인디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신대륙 발견이 아닙니다. 이 영국에서 넘어간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얼마나 죽였을까요? 많이 죽였을까요? 많이 죽은 게 아닙니다. 6천만 명 죽입니다. 대한민국 해제 인구 5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 죽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인 줄 아십니까? 사람 껍데기 벗기고 잘라 죽이고 태워 죽이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학살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들어봤습니까?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dian, four little. 들어봤죠? 그게 이제 우리 유치원 애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안 배웁니다.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인디언을 죽이는 게임이에요. 네.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dia.
죽였어요. 빵 죽였어요. 이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지금 유치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 웃기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노태우 이런 아들이 베트남 가서 배워와서 그대로 했죠. 어떻게 임산부를 배려를 안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연이라면 모르지만 어떻게 국민학생들 죽일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회의 민주화는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박근혜 때 한번 생각해봐요. 박근혜 때 연인은 1,800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뒤에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뭐 하려고 했습니까? 기업이요. 그렇죠. 형 잘하시네. 박근혜가 계엄령 때릴 준비까지 다 했어요. 자, 계엄령 때렸다. 군사로 움직인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하다가 포기한 거죠. 네.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5월 전두환이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뭐 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은 뭡니까? 집권하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재야 인사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노동법 개정이라는 일을 쭉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왔던 법들이 뭐냐면 삼자개입 금지. 지금 내일 민주노총에서 우리한테 연대하는 거잖아요. 80년도에는 그게 연대 자체가 안 됩니다. 삼자개입 금지예요. 네. 80년대 교도소 들어왔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삼자개입 금지로 들어와. 내가 옆집 가서 같이 투쟁해주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을 우리가 하는 일은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두환은 산업별 노동조합을 없애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기업별 노조를 만듭니다. 어쨌든 박정희 때부터 해왔던 한국노총을 키우고, 그러니까 기업별 노동조합 생겨나서 힘이 없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의용노조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를 딛고 우리의 민주노조, 우리 동지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곳곳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80년대의 구로동맹 파업입니다. 서구로에서 대우업회를 뭐 지금 동일방직 등등 한 5개사가 거의 한 일주일 넘게 동맹 파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파업했던 중심 구호가 뭐냐면 임금 인상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노동법 개선하라. 그 다음에 구속된 사람들 석방하라. 노동부 장관 사퇴하라. 이런 정치적 요구를 걸고 파업을 합니다. 우리처럼 임금 인상 단체명 가지고 파업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정치적 요구를 걸고 파업을 하는데, 이거는 해방 이후에 정치적인 파업을 하기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노동자들이 단순히 임금 인상 뭐 이렇게 단체명 책임만 가지고 세상이 안 바뀌면 이거는 말짱 확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런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가 임금 뭐 단체명 노동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정치적 요구도 걸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투쟁을 하게 되고,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처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려고 해요. 지금 80년대생이 있습니까 혹시? 없죠? 어머니요, 80년생이에요? 네, 80년. 오, 야, 두 분 계시네. 이제 지금 우리가 80년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국민들이 투표권이 없었어요. 네, 대통령을 뽑을 수 없어요. 네.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체육관에서 소위 말하는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헌법을 바꾸는 것을 호언철폐라고 했습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국민을 뽑자, 대통령을 뽑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걸고 투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전에도 열심히 투쟁하고 했지만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그때 호원
호원천 배직선 쟁취가 전국적으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산도 난리가 아니고 마산도 난리가 아니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부터 6월 29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했던 강희석 동지는 신발을 한 번도 못 벗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흘린 무덤을 아직도 나서지 못하고 지금 무덤이 있다는 사실. 네. 그래서 이 영광의 무덤을 계속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운동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노태우가 국민 여러분 6.29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6.1 항쟁이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대통령 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7월달이 됐습니다. 6월 29일 며칠이 아니면 7월달이잖아요. 7월달이 됐습니다. 갑자기 노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에서부터 마산, 창원, 거제까지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옵니다. 지게차를 끌고 거리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임금 인상하자 하면서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름하여 노동자 대투쟁입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에요. 저는 그때 마산에 있었는데 마산 창원에 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창원대로 모든 노동자들이 막 지게차 뭐 끌고 다 나옵니다. 경찰들 체력탄 쏘고 노동자들 막 기름 도랑통 있잖아요. 굴리면서 막 완전히 말도 안 되겠다니까요. 특히 이 중화공업단지 울산, 마산, 이 거제 이런 데는 더욱 심했던 거죠. 그래서 7, 8, 9 노동자 대투쟁 때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 만들었습니다. 그건 민주노조. 옛날처럼 의형노조가 아니고 민주노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옥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옥포 조선소. 그 힘을 입어가지고 옥포 조선소가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투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우조선 노동조합 87년 8월 11일 노조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노동자들은 이걸 받았겠습니까? 20만원 채 못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동투쟁을 나갔습니다. 8월 11일 날 노동조합 만들고 8월 22일 날 길거리 투쟁을 하다가 이석규 열사가 체류탄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망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대우조선 옥포조선 노동자가 체류탄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이것이 더 확장이 확 되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아시죠? 존경하는 분들 계실 텐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변호사였습니다. 노무현 변호사하고 대우조선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죠. 그 시대에도 변호인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87년 노동조합 만들고 88년 노동조합 초대위원장 선출하고 89년도 임금 협상을 위한 단체 협약을 했습니다. 오늘 누군가 보냈는데 89년 그때 노동자들의 기본급 인상 요구가 54%였습니다. 54%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약해서 30%밖에 안 했는데 그분들은 54% 인상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88년, 9년, 10년, 90년 이렇게 대우조선 간부했던 노동자들이 많이 구속됩니다. 구속도 되기도 하고 또 아침에 말씀드렸던 박진석, 이상무 여사 이런 분들이 그 투쟁 과정에서 불신하거나 뛰어내려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때 외쳤던 구호가 바로 노노 갈등 유발시키지 마라 했습니다. 동지들 단결하라 했습니다. 구사대 없애라 했습니다. 왜 직반장들이 우리를 탄압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89년도 그때도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무슨 대우조선이 되겠나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대우조선 역사가 35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신 노동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노동조합 제대로 만들고 우리 조합은 5,000명, 10,000명쯤 돼가면 우리도 집 안 걸어만 챙기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 하나여야 되고 그래서 이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맞죠? 네. 그래 교육 똑바로 받아야 된다고 해. 지금 잠을 일 없다고 지금 그 장동수 동지 지금. 잠을 일 없어 지금. 그래서 87년 직선제 결정 나온 뒤에 농담입니다. 87년 12월 1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2민주화 세력 대학생들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후보 단일화 제발 해라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했죠. 그런데 문제는 12월 13일 대통령 선거 13일 맞을 겁니다. 내 기억상으로는. 근데 며칠 전 3, 4일 전에 무슨 일이 터졌냐? 무슨 일이 터졌을까요? 예? 김동태가 와서 좀 되네. 여기가. 칼기 격추 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그랬다? 네, 북한이 그랬다. 대통령 선거 3, 4일 전에 칼기 폭파 사건이 났으니 국내, 국외 난리죠. 누가 그랬냐? 북한이 그랬다.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그랬다. 뉴스를 보다 그냥 바로만 모든 뉴스에 그것만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 어디 간데 없어. 전부 김현희 북한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칼기 격추 사건이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확히 얘기해 드리면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김현희는 북한 공작원이었는데 100몇 명을 죽였는데도 지금까지 버젓이 잘 살아서 대한민국 사람하고 결혼해 잘 살고 있고요. 칼기 격추 유가족들 있잖아요. 유가족들은 지금도 어떻게 된 건지 진상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좀 더 가야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칼기 격추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모든 국민들의 시선은 칼기에 집중되면서 이 투표의 향방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한테 가서 갔습니까?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5.18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 노태우 공수부대 출신들이 연이어서 대통령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을까요? 똑같겠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원하청 경제라고 했습니다. 대우조선, 원청, 박두선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밑에 업체 대표 있습니다. 업체 대표가 우리한테 하는 거는 권리가, 그분들이 우리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는 건 뭡니까? 주로 하는 게 일 좀 잘하고, 예, 돈 주는 대로 첩받고, 예, 시간 지키게 하고, 이런 것들은 업체 대표가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건 아무데기 돈을 인상하거나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이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원청이 결정하는 거예요. 원청이 없이 불만. 대한민국 경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청, 그럼 누굽니까? 대한민국 경제 원청. 미국. 저는 미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청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우리가 2000년대 이야기, 역사 얘기할 때 하겠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경제적으로 했던 것은 뭐가 바로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입니다. 그 직접 투자를 해서 실제로 경제를 활성화시키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권하고 나자 80년부터 83년까지는 석유 파동이 이렇게 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83년 전후로 한 3, 4년 동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한다. 왜? 3저 호황 들어봤습니까?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로 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네, 노동자 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실제로 경제 발전도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81년, 81년, 82년까지 중학생이었으니까요. 중학교 때 어령군 용덕면에서 사는 소신항골에 사는 저는 중학생 깎아머리는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 있습니까? 혹시 경험 있습니까? 도시락 못 싸는 경험 있습니까? 중학교 때? 네, 싸갔다 하십니까? 네. 좀 기다리지. 밥만. 점심을 공부했으니까 우리 친구가, 저 지금도 이런 기억을 합니다. 이 모실때 점심 도시락을 2개를 싸웁니다. 걔는 읍내 살았거든요. 근데 도시락을 2개 싸우는데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3, 40명 됐거든요. 그 아이들은 종치면 애들 도시락 꺼내기 전에 버릇 나옵니다. 왜? 부끄럽고 쪽팔리니까. 나오면서 뭐합니까? 수도가로 달려갑니다. 물로 배 채우고 운동장에 뛰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친구가 도시락 싸웠다 해서 먹고 있겠습니까? 어리겠어, 나이가? 그렇잖아요.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 네. 그런 때였습니다. 그 시대였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84년도에 화상고등학교가 못 찼으니까 하숙을 하면서, 그때 한 달 하숙비가 7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마고 수신 그 잘한다니까. 7만 원. 근데 그럼 예?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제가 한 달에 월급, 월급이죠. 한 달에 얼마 정도 돈을 받으면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월급이 예. 10만 원이에요. 예. 왜? 그 당시에 어령 하만에 수박을 비닐하우스, 겨울 수박 하우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85년도 전후해가지고 수박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한 동에 있잖아요. 한 80m 되는가? 부골인데 한 동에 500만 원씩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동네 사람들이 전부 부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를 대학 싹 보내고, 우리 위에 형들은, 누나들은 대학을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제 밑으로는 우리 동네 아들 대학 안 가서 없어요. 쫙 역사학부에 수학 팔아가지고 마산에, 진주에 집 샀습니다. 그때부터 경제가 달라졌는데, 실제로 우리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니고 85년도 전후에 3저 호황이 오면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그때 확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노동자들 임금을 전체를 통으로 해서 인상해 준 금액을 보니까 대충 제가 이야기하는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들이 그 시기에
80조, 90조를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 벌어가지고 뭐 했냐? 뭐 했겠습니까? 1번 부동산. 대한민국 땅을 딱 사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땅은 더 이상 없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체 부동산 중에 5% 정도의 인구가 85%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 항상 검색해 봐야 돼. 그래서 95%의 사람들이 겨우 15%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평생을 벌어도 아파트 한 채 사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재벌들은 부동산을 사고 생산에 투자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릎을 확장하는 데 쓰고 그 나무태기 전부 부동산 샀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부자 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우리 노동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노동자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경양 각지에서 투쟁을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민주노동조합을 세우고 이렇게 성장합니다. 전년도에 약 3,000개도 안 되는 노동조합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4,000명이 넘었습니다. 4,000개가 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지금 큰 사업장들은 그때 다 민주노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시기에. 그래서 이 만들어진 민주노조가 이제는 뭘 합니까? 덩치를 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별 노조가 아니고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조선소는 조선소끼리 이렇게 자꾸 모아나가면서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90년도에 만들어지는 전노협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우리 노래 때 많이 나오니까 전노협. 그걸 만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 확인하시고 또 하나는 이 시기에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 대학생들이 80년 민주화운동하고 나이가 드니까 졸업을 해서 가입니까? 졸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대학생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정치판 또예 공장으로. 생각 있는 이 대학생들은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울산으로, 마산으로, 창원으로, 거제로 주요 공단 지역에 대학생들이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조합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예전에 임금 인상만 하고 이런 지 밖으로만 찾던 노동자들이 점차 의식이 깨어나고 이거 공장에서 맨날 손 흔들어봐야 안 되구나. 우리가 좀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변에 아실 만한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고학년 노동운동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명예도 다 버리고 자기 입신양명 다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헌신하고 투쟁하다가 구속되고 감옥 살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80년대 우리 노동운동은 이전 노동운동과는 다르게 좀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여기까지 80년대 노동운동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